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년 학생들의 내년도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과목 선택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1교시에 교육과정 편제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를 하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합니다. 네, 종례 때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충분히 자신의 진로와 학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과목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개학 이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1차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석 연휴 동안에 또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주에 또다시 2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3차 변경 기간도 있지만 이 3차 때는요. 폐관 과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2차 변경 기간 동안까지는 자신이 내년도에 들을 교과목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이 폐관 과목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것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자, 이 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 이거 변경이 불가하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11일에는 온라인에서 수강 신청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자, 이때 부모님의 사인을 꼭 필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인다 책자 2.0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부된 책자죠. 자,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교과와 창체로 나뉘는데요. 자, 교과는 3년 동안 180단위, 창체는 3년 동안 24단위, 로 듣습니다. 창체는 자동 봉진이라고 불리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지금 과목을 선택하는 그걸 할 거기 때문에 교과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와 특목고 또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로 나뉩니다. 우리는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보통 교과만 보면 되겠죠. 자, 보통 교과는 또다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이 전문 교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을 편제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보통 교과 중에서 어디로 이게 들어가느냐 하면 진로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 학교에 맞춰서 좀 변경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데요. 자, 먼저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나뉩니다. 자, 기초에 해당하는 교과는 바로 국영수에 해당하는 교과와 한국사도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사회와 과학, 그 다음에 체육예술, 그리고 생활교양은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공통 과목을 배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1학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수, 영, 한국사, 통사, 통과, 가탐시를 배우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크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전문 교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진로 선택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 네, 그러면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바로 일반 선택은 각 교과의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교과의 일반 선택을 좀 더 심화학습하거나 좀 융합을 하거나 또는 진로와 좀 더 연계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필수 이수 단위라고 하는 부분은 3개년 동안, 국어를 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10단위를 배워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1학년 때 국어를 8단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2단위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2학년 때 문학과 독서를 배웁니다. 그러면 16단위니까 벌써 필수 이수 단위 넘었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8단위 1학년 때 듣고 수학 1, 2를 2학년 때, 영어를 듣고 8단위를 듣고 2학년 때 영어 1, 2를 듣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 무조건 듣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이 내용을 필수로 공통으로 수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6단위니까 6단위 끝났고요. 문제는 이제 사회과군이 되겠습니다. 사회과군에서는 이게 포식이 잘 안 되네요. 사회과는 총 10단위를 3개년 동안 들어야 되는데 1학년 때 7단위를 듣고, 과학과는 1학년 때 9단위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12단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각각 3단위가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탐, 가탐은 2, 3학년 때 필수가 없고 모두 다 선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3단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학년 1학기 때 꼭 사탐 계열 하나, 가탐 계열을 하나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체육은 우리 학교에서 다 듣도록 만들어 놨고요. 네, 나머지 거는 충분히 이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울 수 있게끔 다 지정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했던 거. 그래서 우리는 2학년 1학기 때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필수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국영수 또는 한국사, 이 4개는요. 총 교과 180단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90단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국영수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를 빼면 84단위가 되겠죠. 이 84단위가 총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중에서 수학을 좀 더 많이 듣게 된다 그러면 국어와 영어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진로 선택은 3개년 동안 3과목 이상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들은 우리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면 충분히 만족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이수 기준을 마련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 지원 자격과 무관하다. 즉,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평가에 반영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지켜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사회 3개, 과학 3개 또는 사회 2개, 과학 4개, 그리고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하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진로 희망에 따라 각 2 과목 이수를 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들으면 좋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 자연계열, 이과 계열 학생들은 과학 부분에서 2를 듣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원 말고 투 기준도 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회, 과학, 사회 부분에서 수학은 공통 과목이 아닙니다. 선택 중에서도 일반 선택을 4과목 듣든지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을 들어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나 이렇게, 사회도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2개 교과 이상에서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 맞출 것 같고요. 보통 문과 계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학과
사회를 맞출 가능성이 크겠죠. 네, 뭐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 대신에 과학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회는 국제 계열이라고 해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같은 전문 교과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뭐 충족을 하는 게 우리 학교 기준이 안 되더라도 캔공에서 이수한 것도 포함이다라는 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기준을 본인이 잘 보고서 3개년 동안 교육과정을 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문제가 되는 게 미술 중점 교육과정 학생들한테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3학년에 위에 보면 미적분, 학통, 입체조형 중에서 미술 중점반은 보통 입체조형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을 못 듣게 되죠. 그럼 서울대학교의 기준을 수학에서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탐, 가탐 계열에서도 여기 택 2개인데 미중반은 매체미술과 평면조형을 선택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탐 또는 가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역시나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미술 중점반 학생들은 요 내용이 아니라 수학 중에서 하나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사탐 중에서 들어야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 미중반에 편성되지 않고 일반 반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교과별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되게 복잡한 표가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쉽게 말하자면 공통 과목과, 자,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는 5단계, 수강자 수와 석차 등급까지 다 나온다 보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은 나오지만 표준 편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들어오고요. 성취도는 3단계, 수강자 수는 기재되지만 석차 등급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학업에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 선택 교과도 체육 예술 부분에는 좀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에 주로 있는 교양 교과군도 이랑 좀 다르게 이수 여부만 표현이 되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이렇게 5단계 성취율 평가를 했으니까 이건 잘 알 거라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원점수 기준으로 고정 분할 점수를 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되면 A, 80에서 90, B, C, D, E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3단계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80% 이상일 때 A가 나옵니다. 자, 위쪽 내용이랑 좀 달라지죠. 그리고 B는 60% 이상일 때 B를 받고 그 밑으로 되면 C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바꾸어서 아까 봤던 표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성취도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또한 성취도 5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온다. 반면에 2, 3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은 성취도가 3단계이면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은 성취도 3단계 석차 등급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중에서도 체육 예술 부분은 성취도 3단계의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교양은 성취도 석차 등급도 아예 없고 그냥 이수 여부 P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면 P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생기부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궁금하죠? 자, 국어 교과를 보고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학년 때 국어 교과 듣고 있죠? 자, 이거는 공통 과목이고 아마 2학년 때 필수로 일반 선택으로 문학을 듣게 될 건데요. 네, 나오는 게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이죠? 반면에 진로 선택으로 학생이 심화 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죠?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등급도 나오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이 심화 국어를 들은 아이들 중에 A를 받은 아이는 42.4%다. B는 30.9%다. C를 받은 아이는 26.7%다. 이렇게 A, B, C
얼마나 아이들이 받았는지 그런 내용만 표시가 됩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학도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1학년 때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은 3단계 평가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자, 그 다음 예술. 자, 예술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반 선택인 예술 쪽에서는 원점수 과목 평균 안 나오고 등급도 안 나오지만 진로 선택일 경우에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양은 P로 표시가 되고요. 자, 학생들 중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생기부에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학교 자율과정이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제지만 경제, 국제경제 차이점은 얘는 일반 선택이고요. 얘는 진로 선택입니다. 자, 이럴 때 일반 선택은 우리가 보통은 우리 학교에서 들으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죠. 하지만 캔공으로 들으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은 대학교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대학 입시에. 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갈 때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는 진로 선택은 등급이 없으니까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한양대학교는 진로 선택 상위 3과목을 반영하겠다. 고려대는 자,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등급이 없는 교과죠. 그런데 성취도를 공식에 의해서 등급처럼 변환해서 반영을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입시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네, 그리고 요 내용은요, 지금 2022학년도 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는 또 각 대학교마다 전형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수능 출제 과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수시를 대부분 할 건데 이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네, 국어는요. 독서와 문학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때 필수로 이걸 듣게끔 만들었고요. 합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는 택 1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자, 수학 또한 수학 1, 2는 공통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모두 듣게끔 되어 있고요. 학통, 미적분, 기하 요것도 수능에서는 택 1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도 영어 1, 2가 공통이라서 우리 2학년 때 필수로 듣게끔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좀 독특하죠.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사는 수능에서 필수입니다. 자, 한국사를 치지 않고 1교시 국어만 치고 나갔다. 그러면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사탐가탐. 사탐가탐은요. 계열 구분 없이 여기 나와 있는 사회 9개, 과학 8개 중에서 아무거나 택 2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과 계열은 사회 9개 중에서 2개를, 이과 계열 아이들은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연 계열, 이과 계열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수능 응시 과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학통, 여기 나와 있는 이 학통을 선택하면 그 대학교의 자연 계열에는 응시를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과학 탐구 보면 가탐 중에서 택 2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탐 8개 중에서 꼭 2개를 선택하도록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1, 2 동일한 것을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화학 1, 화학 2 똑같은 교과목으로 1, 2를 수능에 응시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화학 1과 생명과학 1 이런 식으로 과목이 다른 걸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한문을 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 9개 중에서 택 1을 하면 되는데요. 얘도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건데요. 유의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합니다. 많이 어렵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 왜 표시가 안 될까요?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 그리고 진로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모르면 질문을 하고 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다 권장사항이고 결국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이 주어지면 책임도 따른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 본인이 그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편제표상의 유의사항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과목은 나 자신을 위해 어렵더라도 이수해야 합니다. 네, 그 학생들이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피하는 그런 교과목이 있어요. 뭐 물리라든지 뭐 기하라든지. 하지만 실제 내가 대학교 가서 그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고 가게 되면 대학교에서 수업 듣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필요하느냐 하면 상경계열, 이 말은 경영, 경제, 국제무역 그런 쪽을 말합니다. 이런 쪽 학생들은 필히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문과 계열이라고 해서 수학 안 들어갈 줄 알죠. 자, 이 대학교에서 이 수학, 학통이라든지 미적분 이런 내용이 좀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교과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공대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네, 이 학생도 수학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과 계열 학생들은 뭐 미적분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학통 그리고 뭐 경제수학 이런 쪽으로 해도 되지만 공대 쪽 갈 아이들은 학통, 미적분 기하 이런 내용들을 잘 기초를 잘 다져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 그리고 화학이 기초가 되겠죠. 그 다음 생명과학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네, 화학과 생명과학이 토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외의 계열들은 조금은 여기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전공 적합성을 지나치게 관련 교과목 이수로 한정하지 마세요. 네, 지원학과에 적합한 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상경계열, 공대, 생명과학 이렇게 그 상경계열이나 또 자연계열 쪽에서는 좀 더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교과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교과들을 그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나눠준 보인다 2.0 책자의 32페이지에 보면 각 계열별로 추천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 계열, 자, 관련된 학과가 쭉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소개되어 있고, 여기에 친절하게 기초에서는 요런 거, 당고에서는 요런 거, 생활과 교양에서는 요런 거, 특히 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고고학, 요걸 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꼭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요거를 꼭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은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으나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진학한 재학생이 언급을 했는데요. 사학과를 간다고 해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것만 들어야 되느냐? 아니다. 자,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건 경제 부분에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지리 쪽으로도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철학에 있어서도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림, 미술 쪽에서도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고로 경제, 지리, 윤리, 미술, 그 다음에 과학사도 있죠. 종교,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이런 것들도 다 역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런 뭐 서양의 그런 역사를 배운다면 제2외국어도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중국 역사를 배우려면 한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교과들과 연관될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볼까요? 자, 만약에 병원 행정직을 꿈꾸는 학생이 뭐 고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생명과학, 생활과 윤리, 경제, 정치와 법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도 모두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생명과학을 들었다면 이 아이는 의료 분야에 지식이 있겠구나. 생활과 윤리를 들었다면 이 아이는 윤리 의식이 있겠구나. 경제를 들었다면 의료 경영과 관련해서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치와 법을 배웠다면 의료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행정 부분을 좀 잘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가 라는 것보다 특정 교과를 선택하게 되면 그 교과 안에서 그 수업 목표를 본인의 스토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성장에 어떤 그 도움을 주었는가,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주어진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 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지 않아서 수강하지 못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수강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대학교에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 학생이 이과 계열이라고 했을 때 특히 공대 계열로 진학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물리와 기하가 이렇게 편제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듣지 않고 좀 다른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수강자 수가 좀 적어서 그래서 등급받기 쉬운 그런 교과를 선택했을 때 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이런 만약에 공대에서 필요한 이런 교과를 선택하지 않고 조금 더 등급받기 쉬운 거 그런 걸 선택해서 1등급 받은 아이와 이런 걸 선택해서 2등급 받은 아이 그 중에서 오히려 이런 그 학과에 꼭 필요한 그런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네, 6번째, 친구를 따라 선택하지 마세요. 2학년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학급 편성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동 수업이 많죠. 그래서 일주일 35시간 중에 적으면 16시간에서 20시간 그 정도 막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급을 친구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쉽다는 소문이 있거나 인원이 많아서 내신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과목을 선택하지 마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대학교에서 그 학과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꼭 기초 내용으로 들어야 되는 교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렵죠. 과연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네,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를 알려줄게요. 네이버에 고교 학점제를 치면 교육부에서 만든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고교 학점제 배너를 누르면 밑에 과목 안내가 뜹니다. 여기에 누르면 각 시도에서 만든 과목 안내서가 쭈루룩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발간한 고교생활 가이드북이 있는데 자, 여기 안에도 어떤 과목을 그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은지 그리고 학교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 대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내용이 인터뷰 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에서도 보인다 7.0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과목 설계, 과목에 대한 안내 또는 각 학과에 대한 대학교 학과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되게 짧게 각 과목에 대해서 소개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랜선 박람회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영어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분야에서 한 10분 내외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주광역시에서도 그 교육청에서도 만든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유튜브에 어서와 선택 과목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는 국어를 다 10분 안에 끝내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 시켜놨어요. 국어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그 다음에 독서 문화, 그 다음에 실용국어, 심화국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본인의 진로, 본인의 꿈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커리어넷이라든지 워크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꿈을 직업이 좀 맞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교 입시 요강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라고 하는 대입 정보 포털에서 그 다음에 전문대학 포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시 요강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보인다 2.0 책자를 다 한 부씩 받았을 겁니다. 그 전에 보인다 1.0을 담임 선생님께서 배부해 주셨을 거예요. 네.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사물함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 책자죠. 자, 요 책자에 보면 교과 하나하나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교의 학과 전공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학과별로 본인이 좀 수강할 때 권장하는 과목 내용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걸 봐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보인다 2.0 지금 배부된 요 책자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1, 2학년 때 내가 어떤 교과를 배웠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3학년 때는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걸 들으면 좋은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내가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될까? 보인다 2.0 저 뒤쪽 부분에 찾아보면 요 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래도 희망 진로 또는 희망 학과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이걸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 3학년 때 선택할 거 그리고 2학년 때 선택한 교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학교 지정이니까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훑어보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2학년 때 내가 선택한 거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지 한번 돌이켜보고 마지막 3학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2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네, 자, 국어 교과에서는 국어, 문학, 독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학년 때 국어는 공통이고 2학년 때 문학과 독서는 수능 공통으로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정해서 듣습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수학, 2학년 때 수학 1, 2를 듣는 이유는 수능 공통이기 때문이고 영어도 1학년 때 영어, 2학년 때 영어 1, 2를 듣는데 수능 공통이기 때문에 필수로 듣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 1은 이것 또한 학교에서 지정해서 듣는데요. 왜냐하면 영어는 학기별로 이것을 계속 배워야지만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탐구에서는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다음 체육은 교육과정상 그 국가에서 매 학년마다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학년에 편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악과 미술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또다시 음악 감상과 비평 그리고 미술 창작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과정과 정보 1학년 때 배웠고 2학년 때 진로와 직업을 배웠습니다. 네, 2학년 선택 지금 선택에서 들었던 내용들 보면 수학과제 탐구나 과학과제 연구 중에서 택 1 했을 거고 두 번째 자 요거 국영수 부분이죠. 자 심화국어, 기하, 영어권 문화 중에서 택 1, 물론 미술 중점반은 미술 이론을 들을 거예요. 아마도 이과 계열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사탐, 가탐 중에서는요.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중에 하나, 물화생지 중에 하나는 꼭 필수로 듣게끔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미술 중점반은 드로잉을 듣게끔 되었겠죠. 자, 그 외에도 네, 여기서는 택 3으로 들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2학기 때는 네, 지금 동아시아사, 정치화법, 생활과 윤리가 사탐 계열에서 그다음에 물화생지 물론 지금 1학기 때 뭐 물질을 배웠다면 2학기 때는 물질은 선택을 못한다는 건 알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택 2가 됐을 거고 미중반에서는 미술 감상과 비평을 선택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제2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겠죠. 금방 살펴본 내용도 여기 이과 계열 학생들은 투 과목이 진로입니다. 그리고 체육과 예술 쪽도 진로 쪽인데요. 사탐 계열은 일반 선택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이쪽에 부분은 진로 교과 중에서 선택 1을 하면 되는데요. 사탐 계열에서는 여행지리, 고정과 윤리, 사회 문제 탐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탐 계열에서는 생활과 과학, 과학사,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네. 밑에 이거 먼저 설명할까요? 자, 단체 운동. 아까 봤었죠? 단체 운동 위쪽에 그 체육 탐구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악 쪽 진로인 학생들을 위해 음악 이론이 있고 미술 중점반 학생들은 미술 전공신기를 쭉 선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단체 운동은 체육 탐구와 동시에 선택이 불가합니다. 꼭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네, 여기 보이는 과학 쪽 실험은요. 과학 2를 선택을 해야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2학년 때 과학 1을 듣고 그리고 3학년 때 관련 분야의 2를 선택을 한 학생, 화학 2를 선택했다면 화학 실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 물리 실험은 여기에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제2 외국어, 일본어 2, 중국어 2, 그리고 한문이 좀 새로 들어왔죠. 자, 이 중에 또 택 1을 하면 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원을 이수해야지만 일본어 2, 중국어 2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양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 보건, 논술, 논리학, 실용 경제. 자, 이 중에서 택 1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과학정보 융합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1학년 때 정보, 그다음 2학년 때 과학과제 연구,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그다음 3학년 때 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프로그래밍과 정보과학은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은 하지만 그 정규 교과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미술중점 교육과정은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교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잘 선택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학년 때까지 진로 선택은 몇 과목 이상? 3과목 이상. 그 다음에 국영수 한국사는 뭐라고 얘기했죠?
기초 교과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것이 90단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목의 위계를 잘 고려해야 된다. 즉 우리가 2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들어야 된다? 1을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 그 다음 필수 이수 단위. 자, 우리가 국영수는 다만족을 보통 하지만 사탐, 가탐 계열에서는 꼭 하나씩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4시 반부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저 밑에 교육과정 온라인 신청 배너를 클릭을 하거나 막바로 인터넷 주소창에 여기 이것을 넣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네, 여기에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자, 보안 코드는 밑에 나와 있는 그 보안 코드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에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